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그동안 잘 버텨오던 코로나 아주 제대로 맛보고 열흘 정도 쉬다가 복귀했습니다. 아침에 눈 떴더니 그냥 코로나는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고 바로 병원 가서 검사하고 저 걸린 이후에 또 4명 더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좀 아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컨디션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방송 통해서 좀 같이 좋은 종목들도 공유하고 어, 또 좋은 시기에 잘 흐름 탔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기다리던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11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 시장 결과적으로 좀 유럽 통화, 그러니까 유로가 달러 대비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60% 정도 되다 보니까 유럽 유로가 오른다는 것은 달러가 결국에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상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유로가 오른다는 것은 달러의 약세, 달러 약세라는 것은 어쨌든 기업에 대한 그런 비용들을 낮춰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수출 기업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모로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0.5% 인상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유럽도 동참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사실 가장 큰 이슈인데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했지만 증권가에서는 10월 달에 0.5%, 12월 달에 0.25%두 번 정도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다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얻어야 될 차관점은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한테 가장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나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걸걸하죠. 자, 지금 최근 두 번째 이슈는 중국입니다. 코로나를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한 중국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봉쇄에 따른 중국 소비가 부진하다는 것이 경제 지표로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은 장기적인 봉쇄 제대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결국에는 고용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비 침체가 오면서 건설, 부동산 경기에 아주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고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받는 부분은 가전과 가구 등 내구재 잘 안 바꾸는 이제 이런 좀 지출 비용이 큰 것들에 대해서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차관점은 생필품 등 필수 소비재는 소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점에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이 현대차를 많이 샀거든요. 근데 그건 상대적으로 우리는 한번 먹고 나왔었고 지금 오르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지만 지수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왔던 대형주들이 조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유지되지는 못하는 특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현대차, 삼성전자, 뭐 LG화학, 뒤에 LG화학이 있지만 그리고 필수적으로 담아야 되는 대형주들 있잖아요. 셀트리온이나 이런 것들. 한 3%에서 5% 내로 오르다가 다시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내구재, 사치재보다는 장비 부품주 관련된 보다는 화장품이나 식재료들이 유망하다. 라는 부분을 좀 착안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을 계속해서 홀딩하자는 의견을 드렸고요. 식재료는 사실 방송에다가 좀 저기 하기는 그런데 효성 OMB나 조비 같은 이제 변동성이 좀 큰 종목들은 컨트롤이 가능하다 혹은 욕심을 크게 내지 않는다라는 선에서는 들고 있다가 한 번씩 튀어 오를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한다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종목을 좀 골라두시면 될 것 같고 큰 틀에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FOMC가 있고요. FOMC 이후에는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합니다. FOMC에서는 결국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기준금리 올리는데 왜 주가가 오르냐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금리를 계속해서 올린다라는 것은 시장에 안 좋다라는 거를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걸 결과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고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어떠한 정책을 사용해서더라도 다시 정상화시키려는 의지가 보인다라는 부분이었고 이런 논리로 인해서 늘 주가는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엇갈린다라는 것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좋게 봤지만 실제로 까보니까 좋지 않았다. 고용이나 물가나 등등 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결국에는 낮아질 것이고 주가는 이제 긴 하락 사이클을 보이고 있지만 바닥권에서 반등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저는 어차피 전망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무조건 악재다라기보다는 상황을 인정하고 회복되는 정상화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일단은 선행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대형주 위주로. 주의해야 할 점은 이제 12개월 선행 EPS라고 하는데 12개월을 앞서 보았을 때 고점 대비해서 한 5% 정도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단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적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지금 어쨌든 기업들이 실적을 그 발표함에 있어서 1년, 2년 혹은 많게는 3년까지 어떤 코로나 때문에 왜곡된 시장이 있었고 해석하기 나름인 거죠. 지난 분기 대비 올랐을 수도 있고 지난 분기 대비 좀 낮은 실적을 보였지만 지난 연도보다는 좋았을 수 있고 그래서 코로나 특수성으로 인해서 실적이 바로 주가에 연결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실적 시즌이긴 하지만 기업 실적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이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에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느낀 가장 중요한 종목은 게임주였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형주 위주로 올라왔다는 것은 결국 기관이 샀다라는 거거든요. 기관이 샀다라는 것은 외국인은 어떤 종목 하나하나 포인트를 줘서 담는 경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관들은 펀드나 어떤 포트폴리오에 대형주를 필수적으로 담아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작은 종목을 이 포트에 채울 수는 없거든요. 물론 있을 수도 있는 종목도 있지만 펀드들도 있지만 그래서 대형주가 오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관들이 사고 있다라는 거고 기관들이 살 때 많이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게임주였습니다. 근데 봉쇄도 있고 펄어비스가 특히나 악재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기저로서 정말 낮은 국면에 있거든요. 그래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으로 밀린 붉은 사막이나 현재로서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현재 시점에서 주가는 거의 3, 4년 전으로 회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펄어비스가 아주 유망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기타 종목으로 첨보랑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은 포트에 없으면 안 되는 종목들이고 2차전지는 어쨌든 25년까지 전 세계 최대 먹거리이다 보니까 포트에 있으면 반드시 좋은 기대를 안겨줄 것 같고요. 기대에 부합할 수 있을 것 같고 만도도 좀 얘기가 많습니다. 만도는 채권 발행이 성공적으로 요새 이루어지면서 자금이 좀 숨통이 트였어요. 그래서 만도 있고 아모레퍼시픽은 우리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어쨌든 벤처 기업들의 희망인 미래에셋 벤처 투자 좀 작은 기업들이긴 하지만 현재로서 가장 우수하게 활동적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종목 중에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에 28일인가 29일인가 또 회의가 큰 게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슈를 받을 수 있는 또 우리 기술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종목들이 살 거는 많아요. 왜냐하면 하방이 2300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가 2400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FOMC 전으로 구성해야 될 포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남들이 무서워하고 개인들이 삼성전자 6만원 넘었다고 매도하는 그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좀 지수를 좀 이끌어 줄 것이고 그런 종목들이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유로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S&P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스닥 역시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달러가 주춤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유로가 오르면서 달러가 결과적으로 주춤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도 달러가 원래 떨어지면 유가는 좀 올라야 되지만 유가는 계속해서 지금 하락 추세로 확실하게 접어든 것 같습니다. 200일선 부딪히면서 무너진다고 하면 또 우리나라 기업들 영향받는 것들도 좋을 것 같고요. 원달러가 좀 덜 밀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달러가 좀 밀리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여지들은 많이 마련해놨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한 주간 빨간색으로 된 이 외국인 차트들을 보시면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비금속 광물이나 전기전자 업종에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 기계, 장비, 소재 이런 것들은 조금 주춤한 반면에 대형주들이 포진되어 있는 서비스업, 그 다음에 유통업,
그다음에 화학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큰 종목들이 다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업종 조금 주춤했던 모습, 제가 거기다 포인트를 둬서 펄어비스는 다음 주에 좀 비중을 좀 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학주가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국면인데 갭을 한번 메꿀 가능성은 있지만 LG화학도 보시면은 참 차트가 예뻐요. 이렇게 보면은 구간도 적당한 상태에서 박스권 형성하고 있고 121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오면서 갭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갭 메꾸기를 하려고 주춤했던 모습 보였고 지수는 올라왔거든요. 근데 또 못 올라온 부분들이 LG화학의 좀 강한 상승을 위해서 일단 잠시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펄어비스인데 더 앞으로 당겨왔었어야 되는데 일단 펄어비스 주가는 한 4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까지 무섭게 돌파했던 펄어비스가 지금 4만 원, 5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펄어비스가 상당히 매력적인 국면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2분기, 3분기 실적이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이라서, 게다가 출시 예고되어 있던 게임들도 출시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악재란 악재는 다 나온 상황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결국엔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매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더 떨어져봤자 얼마나 더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로서는 가장 제가 힘 실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되고, 아모레퍼시픽도 12만 원 후반에 들어가서 지금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필품 중에 가장 좀 유망하다라고 보면은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 좀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때 종목 들어갔던 이유들도 상대적으로 반등을 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컸거든요. 주가 2,400까지 올라올 때.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개인들만 사고 있는 시장이 조금 걱정이긴 한데 기관들이 담을 종목들 좀 보여드렸고, 외국인들이 앞서 보셨다시피 현대차랑 삼성전자,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LG노텍 뭐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거래 대금은 아니지만 대형주 위주로 좀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종목들이 살 게 좀 많아요. 지금 보니까 주가가 2,400, 2,300대도 못 샀는데 2,400대 사긴 쉽지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사야 될 종목들은 너무 대형주도 아니고 너무 잡주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닥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힘들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400이면 정말 메리트 있는 구간이에요. 2,300을 하방으로 두고 위로 올라갈 때 주춤하는 것까지 다 몸소 느끼면서 올라가는 게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좀 가벼운 내용으로도 좀 커뮤니케이션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음 주부터 다시 화이팅하고 좀 더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제도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